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네, 화면 공유에서 네, 직전 시간 숙제 보여주세요. 음, 네. 어, 네, 근데 저번 시간에 뭔가 먼저 하기로 한 게 있지 않나요? 아, 수업? 개구리치. 네, 수업은 네네네, 맞아요. 개구리치기부터 네, 무슨 네. 근데 요거 먼저 볼까요? 이거 추가 설명을 하라고 했던 것 같은데, 개발 블로그인가요, 이거? 네. 음, 함수형 언어와 맥등성. 함수형 언어는, 음, 이 부분을 추가해 주신 거죠, 전반적으로. 네네. 근데 뭔가 글이 뭔가, 그게 다른 것 같아요. 채, 글자 채가 뭔가 어, 복사하셨나요? 복사 붙여넣기 하신 것 같은데. 네, 그 사이는 네. 네, 그리고 그랬던 네, 거기를 했네. 네. 뭔가 왜 이렇게 나오지? 그때는 뭔가 잠시만요. 이 글자체를 좀 통일해서 글을 어, 좀 이쁘게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요 함수형 특징을 말하면 이렇게 그냥 들여쓰기를 한다든지, 음, 네. 그 정도. 배경까지는 딱 이렇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수정 한번 보여드릴게요. 수정 페이지 글이 좀 길구나. 글이 보니까 글이 너무 길어요. 이거를 나눠서 써야 될 것 음, 같아요. 이거는 그냥 해오시면은 네, 지금 살살 나가야 될 게 많아가지고 오늘 네. 숙제로 내드릴게요. 잠시만요. 이 직전 시간이고 오늘이 이제 6월 벌써 6월 달이네요. 그러게요. 네, 요거에 대해서 이제 피드백을 드리면 글자체를 통일해달라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배경 과정 결과 느낀 요소를 쓰고 계잖아요. 네. 요 사이사이에 이게 배경이 끝났다는 걸 암시하기 위한 이 마크다운으로 얘를 세 번 하면 이 선이 생기는 거 아시죠? 음, 처음 이 알았어요. 지금 여기 제가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예전에 이거. 네네. 아마 저 티스크토리 똑같이 될 거예요. 저 배경을 음, 경계선으로 해주세요. 가정 사이, 느낀 점 사이에 아래에 선으로 부분 짓기. 이런 거 하나하나가 사실은 이 글을 읽었을 때 동열님의 글의 퀄리티를 높이는 행위인 거죠. 이게 사소한 거를 되게 많이 신경 쓰는 사람을 좋아해요, 실제로. 음, 그리고 네, 숙제 맞아 볼게요. 함수형 언어를 보다 말았구나. 내용을 아까 대충 봤는데 잠시만요. 글이 좀 길어. 글을 나눠라. 그리고 글자체 통일 얘는 추가해 주신 것 같고 글자체 통일 선 구분 그다음에 글이 너무 길어지면은 그러니까 독자가 피로해질 거 아니에요. 네. 글을 적당한 그러니까 지금 내용을 제가 처음이니까 얼마 정도 나눠든지 알려드릴게요. 우선 음, 자바 8의 새로운 기능 중 무엇 하고 2편으로 해가지고 다른 무엇 해가지고 페이지를 한 두세 개, 두 개? 지금 몇 자지 이게? 음, 이 너무 많아요 지금. 네. 네. 한 전 딱 두 페이지 정도면 적당할 것 같은데 두 페이지? 네. 음, 두 개로 나누세요. 네. 두 페이지. 네. 여기까지 해서 다시 보여주세요. 네. 그리고 추가된 기능 내용을 모두 설명 추가 공부. 이게 뭐지? 추가 공부네요 이거는 정리가 아니라. 네. 아, 네. 여기서 이해가 안 되셨던 게 있으신가요? 공부하시면서? 뭔가 이 어, 글이 다시 보니까 이 빈칸이 너무 많은데? 이 빈 공간이 너무 많아서 이거 수정 페이지 지금 들어갈 수 있나요? 수정 페이지. 여기 있다. 로그인이 안 되신,
그게 어디 갔지? 그, 제 티스토리랑 좀 달라 보이네요. 아, 이건, 알겠네. 지금 저랑 다르잖아요. 보시면. 아, 이 네. 공간이 하나가 더 있네요. 음, 그리고 할 거면, 어, 이지 블랭크가 얘인가요? 네. 그러면 이렇게 써야죠. 그러니까 이지 블랭크를 이렇게. 음, 그리고 뭔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배경이 좀 짧긴 한데, 이거 안 되네. 얘가 있네. 얘로 아마 구분선. 얘가 이쁘지 음, 않으니까 좀 연한 걸로. 네, 이걸로 하는 게 낫겠네. 음, 그리고 이게 뭐 짧아가지고 네. 내용을 이제 볼게요. 내용을 봤었나 저번 시간에? 이거 설명하라고 했었죠, 제가. 이해 안 되시는 것들. 네네. 우선 여기다도 이거 추가해 주시고. 근데 이건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여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볼게요. 아, 그때 웹소켓에 대해서 제가 어, 대답을 못했어가지고, 혹시 다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웹스켓이 무엇인가요? 아, 웹소켓은 이제 HTTP에 어떻게 보면 사용을 하다가 네. 그 양방향 통신의 필요성을 느껴서 새로 도입된 어, 음, 기술입니다. 양, 그래서 양방향 통신이 왜 필요할까요? 어, 뭐 웹 서버를 이용하면서 이제 채팅이나 문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로의 소통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한 기능들을 기존의 HTTP에선 사용이 못했었기에 이제 네. 새로 생기게 되었습니다. 음, 그래서 그럼 이제 웹스켓의 전반적인 특징을 말씀해 주신 것 같고, 네, 장점과 단점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음, HTTP랑 비교해서 웹스켓은 무엇이 더 장점이고 단점은 무엇이 있다를 지금 답변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여기다 추가해 주세요. 이 글에다. 네, 공부해가지고 그 다음에 물어볼 때는 그것까지 답변할 수 있게끔 그리고 실제 음, 사용 예시까지 여기다 써놓을게요. 오늘 피드백을. 웹소켓의 장단점을 추가해 주시고 그러니까 HTTP 방식과 비교하여 그리고 실사용 예시도 언제 써야 되는지 언제 웹소켓을 음, 통해서 개발을 하는지 추가 이 두 가지를 추가해 주세요. 네. 프록시 패턴은 무엇인가요? 프록스펙턴이란 어, 일종의 대리인이란 뜻이거든요. 프록시가. 네네네. 그래서 네. 클라이언트가 객체에 이제 직접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 프록시 객체를 통해서 메서드에 접근한 다음에 거기서 일종의 추가 조치를 통해서 객체에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어, 그래서 종류로는 네. 네네. 그 이제 특징을 말씀해 주신 거 똑같이? 그럼 왜 쓰나요? 어, 특정 개체를 통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네. 왜 통해야 될까요? 통하는 게 예를 맞거든요. 들어 사이즈가 큰 이미지 파일이나 이런 건 이제 로딩 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네. 사용자 입장에선 기다리면서도 일단 텍스트라든가 이런 게 먼저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 정보를 먼저 빠르게 저희가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도 이제 사용될 수 있고, 근데 어, 그거는 비동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 방금 빠르게 확인한다는 게 프록시는 더 느린 거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통신하는 게 아니라 누굴 한 번 더 거치는 행위인 거잖아요, 프록시는. 네, 그래서 네. 거치기 그게 때문에 느리죠. 뭐 느리죠. 직접 통신이 아니라. 네. 이제 그게 경로만을 이제 생성을 해두기 때문에
직접 저희가 할 때는, 그러니까 그게 가상 프록시를 사용하면 프록시 경로만 생성하여 이제 작업할 때는 필요할 때만 구현이 되기 때문에 음, 어, 먼저 볼 그 수 부분은 있지 맞는데, 않나요? 근데 그 그래서 부분은 맞는데, 메모리 사용이 효율적이라고. 먼저 본다는 느낌이 그 속분도 아, 말씀하시면 틀린 것 같고, 네. 필요한 부분만 쓴다는 건 맞아요. 아, 제가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걸 왜 쓰냐면, 네. 자, 동열님이 회사를 차렸는데, 직원이, 자, 동열님이 회사 대표에 직원이 이 회사에는 500명이 있어요. 근데 이 회사는 특이하게 직급이 없어요. 동열님만 대표고 다 직급이 그냥 사원인 뿐이에요. 500명 모두 사원. 1번. 500명인데 1번. 500명 모두 사원. 2번. 보통 회사는 이제 실장, 팀장, 파트장, 사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네. 네. 자, 만약에 이게 지금 사실 프록시예요. 한 명 한 명이. 음, 우리가 회사를 관리할 때 직급을 나눈 이유가 있어요. 왜 나눴죠? 책임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접근 권한이나 이런 것도 따로 네, 맞아요, 맞아요. 설정을 해야 되고. 네. 네, 사원은 프록시가 아니에요. 사원은 말단이라서. 네. 어, 그러니까 그 책임도 책임인데 만약에 자 동렬님이 이번 연도 이제 대표니까 뭐 연봉 협상을 한다든지 이제 뭔가 올해 뭔가 한 해 뭐 실적 발표 같은 걸 할 거잖아요. 네. 만약에 2번이 아니라 1번이면 동렬님이 한 명 한 명 메일을 보내든 상담을 하든 500명과 다 해야 돼요. 근데 음, 만약에 이렇게 프록시를 나눠놓으면 뭐 회사에 뭐 실장 한 5명, 그 실장 한 명에 뭐 팀장 한 20명, 파트장 한 50명이잖아요. 네. 동열님은 이 실장 5명한테만 말하면 돼요. 그 한 음, 해에 그 아웃풋을 우리 회사의 사정이 이렇고 그래서 연봉이 이렇게 될 거다 전달하면 실장이 알아서 팀장 20명한테 하고 팀장이 알아서 파트장 50명한테 하고 나머지 인원 몇 명인지 한 400명 넘을 것 같은데 400 몇십 명을 파트장이 다 분리할 거란 말이에요. 네. 혹시 장점은 느려요. 데이터가 1대1로 통신하는 것보다 느리지만 그런데 동료님 입장에서 아까 전에 필요할 때만 쓴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실제 전달할 사람이 적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대표 입장에서는 관리하기 편한 거예요. 프록시를 통해서. 음, 똑같아요. 서버도. 서버 프록시도 우리가 뭔가 금융권이나 아니면 뭐 게임에서도 똑같고 이 서버를 관리할 때 1대1 서버를 다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앙 서버라는 게 있어가지고 프록시 서버 게이트웨이 서버라고 하죠 보통. 게이트웨이 서버라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쉽게 어떻게 이해를 시키면 좋냐면 우리가 고속도로 갈 때 그 인터체인지 있죠. 교차 이 설명 좀 잘못된 것 같고 하여튼 네. 그 데이터를 좀 모아주는 이 번호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를 관리하는데 내가 제일 높은 사람인데 관리할 때 이 많은 거를 다 1대1로 관리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500명을. 네. 그래서 직급을 나눠서 프록시 단위로 관리를 하는 거죠. 서버도 이 개념이에요. 이거를 이제 지금 회사로 하는 게 아니라 서버 이름 바꾸면 돼요. 똑같아요. 똑같이 이해하실걸요? 그러니까 뭐 이거를 실장이 아니라 게이트웨이가 5개가 있고 그다음에 뭐 인터체인지 한 20개가 있고 여기는 뭐가 있을까요? 얘를 뭐라고 하지? 뭐 얘는 그냥 없앨게요. 네, 없어도 돼요. 프록시가 네. 다 있어야 되는 거 아니고 여기가 이제 실제 서버인 거죠. 실제 통신 서버. 음, 그래서 저 게이트웨이 서버에다가 우선 보내놓으면 이 게이트웨이 서버 보낼 때 그 데이터 패킷에다가 어떤 인터체인지 갈지 어떤 프로시 갈지 이렇게 다 만들어 놓으면 얘네가 알아서 이렇게 분산해서 만들어 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 택배 보낼 때 어, 그 택배 물품들이 한 번에 모이는 곳 있죠. 커브. 네, 네. 맞아요. 허브. 성남 지점이면 뭐 성남 지정에 뭐 쿠팡 배송물들 다 한 번에 모이잖아요. 네. 그것도 프록시예요 어떻게 보면 대신 바로 1대1로 사람 대 사람 보내는 사람한테 보내는 게 아니라 그 택배 기사가 모아가지고 한 번에 책임을 전가하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 가지 예시로 제가 설명드렸는데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코드적으로 말씀드리면 프록시 패턴이란 우리가 어떤 물품 뭐냐 비즈니스 로즈를 개발할 때 의존성을 높이는 게 아니라 잠깐만요. 그러니까 대리자를 만들어서 모든 걸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 대리자한테 위임하는 거예요. 책임을. 음, 이게 프록시예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혹시? 네. 그러면 이제 수업을 나갈게요. 개구리 책부터 나가기로 했죠, 저희. 네. 읽어오신 건 6장이고 수업은 4장부터라고 돼 있는데 맞나요? 456 다시 읽어오라고 하셔가지고. 아, 글쎄요. 네. 그럼 4장부터 나갈게요. 네. 저희 지금 JSP 하고 있죠? 네. 오늘이면 한 지가 좀 된 것 같은데 아직 JSP이긴 하네요. 저희 한 지 한 두 달 정도 되지 않았나요? 그쵸. 네. 시간 빠른데 주 1이라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네, 우선 나갈게요. 네. 4장. 이게 아마 양이 많아서 여기 JSP가 아니라 개구리 나가기로 했잖아요. 개구리가 이게 한 장 한 장이 양이 많아서 나갈 수 있는 데까지 나가볼게요. 왜 없죠? 여기 있다. 네. 객체지향. 요거 이제 복습 겸 객체지향이 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란? 어, 음, 객체 지향 언어란, 네. 어, 프로그램을 그 객체라는 단위로 어, 나누어 설계한 다음에 구현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네. 딱 정의를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제가 항상 음, 설명할 때 정의. 그래서 특징으로는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 네. 네. 캡슐화, 상속화, 다형성, 수상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그래서 특징을 이제 하나하나씩 말씀해 주셔야죠. 요거는 이제 용어인 거잖아요. 용어를 풀어 설명해 주셔야죠. 캡슐화가 음, 무엇이고 성분은 무엇이고. 그 메서드와 데이터를 캡슐처럼 내부에 보호하여 네. 어, 외부에서 마음대로 접근을 할 수 없게 합니다. 이러면 어, 데이터의 무결성을 무결성이요? 유지. 무결성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건 다른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이 무결성이라는 게 뭐냐면 데이터 통신을 했는데 나는 분명히 1,000원을 줬는데 저쪽에서는 1,001원으로 아는 게 무결성이 해쳤다는 거예요. 음, 근데 여기서 이 캡슐화 개념은 그 데이터에 실제 이 값이 맞아 틀려가 아니라 어, 아예 접근조차 못하게 하는 보완적인 개념이에요. 그냥 보호한다 해서 끝냈으면 됐네요, 그럼. 네네, 그쵸, 그쵸. 네. 무결성은 다른 내용입니다. 예. 보호를 왜 해야 되죠, 근데? 함부로 수정이나 이런 걸 되지 않게 하려고 데이터베이스에 어, 손상을 일으키지 않게 하려고. 그것도 좀 어색한 것 같아요. 아, 상황에 따라 맞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거를 왜 보호해야 되냐면,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네, 그 전에 다 말씀해 주세요. 저 상속 추상화 다양성을 말해야 이 캡슐을 더 이해할 수 있어요. 음, 근데 제가 이 캡슐을 설명하다가 끝을 보면 제가 이 나머지 세 개를 다 설명할 것 같아가지고 지금 일부러 안 말하는 아, 거거든요. 네, 상속도 말씀해 주세요. 상속은 이제 어, 부모와 자식 간의 이제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자식의 부모의 이제 메소드를 자식 부모 클래스에서 있는 사용된 메소드를 자식 클래스에서 이제
사용하여 쓰는 방식입니다. 왜 사용할까요? 자식에서도 부모 거를. 음, 객체지향 언어의 이제 가장 큰 특징인 그 메소드를 이제 재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데이터도 효율적으로 아낄 수도 있고 코드도 비교적 되게 어, 직관적으로 간단해져서 네. 맞아요. 이거를 이제 제사용 및 코드 중복 제거라고 말씀하시면 코드 돼요. 중복 재사용 및 코드 중복 제거. 네. 같은 말이죠. 네. 네. 코드를 중복 제거했기 때문에 같은 걸 또 쓰겠다는 말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리고 추상화가 뭔가요? 추상화. 추상 추상화는 말 그대로 어, 어, 실질적으로 이제 구현은 하지 않은 추상적인 어, 예를 들어 인터페이스나 추상 클래스를 통해서 그 불필요한 어, 세부 사항을 이제 나타내지 않고 음, 그 객체에 이제 생성을 될 때 공통적인 부분을 정의하기 위해서 사용해요. 네, 정확합니다. 공통, 저기 추상화는 공통적인 부분을 정의한다. 음, 공통적인 부분이죠. 이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는 이제 실제 예시인 거고 공통적인 부분을 정의를 해야 되는데 정의를 왜 한다 그러셨죠? 왜 정의하죠? 음, 그 코드의 이제 중복 제거를 위해서 공통적인 부분을 정의를 해서 중복 제거가 아니죠. 추상화는. 오히려 중복을 만드는 행위죠. 추상화는. 추상화를 해놓으면 필요도 없는데 무조건 쟤를 따라야 돼요. 음, 저게 그죠. 어, 추상화 말씀드릴게요 지금. 추상화를 통해서 네, 중복 제거. 추상화를 통해서 규칙을 만드는 거예요. 규칙을 만들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는 어, 그냥 이런 거죠. 애니멀 클래스는 네, 애니멀은 애니멀 클래스는 클래스 애니멀. 보통 클래스는 대문자로 쓰거든요. 애니멀 클래스는 얘는 뭐 숨을 쉰다 메서드가 있고 그리고 변수로는 나이가 있고 나이 뭐 인트 에이지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몸무게 네, 그리고 동물이 또 뭐가 있죠? 하여튼 이렇게 네 이렇게 공통적인 거를 정의를 해서 얘를 무조건 갖게 하는 거예요. 추상화는 규칙을 만들어서 어 자식 입장에서는 이 애니멀을 구현하면은 이 공통적으로 선언했던 거를 안 선언해도 부모 거를 쓸 수가 있어요. 애니멀 거를. 그래서 이 추상화의 기능을 다시 말씀드리면 공통적인 규칙을 만들어서 그래서 어쨌든 그 네. 그걸 또 안 써도 된다는 게 중복 그건 이제 근데 제거랑은 또 그건 다른 근데 건가요? 이건 상속 그런 말로 하면 안 네.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아, 규칙 만들어서 상속 시에 삼석 씨. 어 상속을 위한 사전 행위죠. 사전 단계 사전 준비 단계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설명하는 게 낫겠네요. 추상화가 되어야만 이 중복 제거가 상속을 할 때 의미가 있는 거죠. 사실 얘 자체가 제거를 하는 게 아니죠. 사실은 음, 이해가 네, 되세요?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다형성 제일 중요한 게 남아 있습니다. 뭐죠? 동일한 메서드가 네. 클래스에서 다르게 동작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시로는 오버라이딩이랑 오버로딩이 있죠. 네.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캡슐라가 왜 보호가 돼야 되죠? 음, 다양성과 연관이 있습니다. 어, 네. 다양성 방금 뭐라고 하셨죠? 동일한 메서드가 네. 클래스에서 다르게 동작하는 거. 자, 동일한 메서드. 이거 자체가 네, 어, 보호를 안 하면 메서드가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만약 그 네, 친구가 막 상속을 한 10번 했어요. 그러면 이게 어느 사람의 숨을 쉰다는지 모를 거예요. 왜냐면 숨을 다 음, 다르게 쉴 거잖아요. 동물이지만 파충류는 숨을 피부로 쉬고 어 물고기들은 그 숨을 모르시죠? 아가미로 쉬고 사람은 이제 폐로 쉬잖아요. 네네. 쉬는 건 맞는데 다르게 쉬는데 그러면 메서드가 똑같기 때문에 캡슐라를 제대로 안 해놓으면 사람이 갑자기 아가미로 쉴 수 있는 거죠. 코드를 실수할 수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캡슐라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여기까지 설명하실 수 어, 있어야 돼요. 이거면 이제 어, 정말 객체 지향의 어, 딱 빙산의 일각 앞단만 설명하신 거예요. 이제 객체 지향 네, 여기까지가 빙산의 일각이에요. 빙산의 일각도 제대로 설명하신 거죠.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이제 객체지향에 딸려 있는 추가 부수적인 특징들이고 우선 이 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네, 부가적인 설명들, 기능어들 그리고 객체지향에 가지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실제로 원칙을 만들었어요. 이 원칙이란 게 뭐냐면 얘는 정말 객체지향의 정말 일단 체계에서 개념적인 느낌인 거고 얘는 개념을 넘어서 개념들이 모이면 이제 약간 뭐라 그러지 비법이 된다고 해야 되나? 그 정석처럼 어떻게 보면 수학의 정, 정석 느낌이잖아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개념들이, 그러니까 1장, 2장, 3장 개념이 모여가지고 수학의 정석 각원 정도 되는 느낌이고요. 얘는 이제 낙원이라고 해서 이제 실제 예시인 거죠. 네, 원리들. 네. 그 정도로 우선 네, 개념을 잡고 가면 될 것 같고, 우선 부가 기능들도 다 읽어보셨죠? 네. 어, 여기서 이제 면접 질문이 많이 나오는데, 추상 클래스와 인터페이스 차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아, 이거 했던 것 같은데, 어, 우선 해보시죠. 네. 복습도 조금 봐서기 때문에. 네. 추상 클래스는 다중상속이 안 되고, 인터페이스는 다중상속이 가능합니다. 다중상속이 왜 필요한가요? 어, 그, 하나의 클래스 밑에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인터페이스들을 여러 개를 상속받을 필요가 있을 때 이제, 그건 설명이 아니죠. 그건 이제 현상인 거고 왜 음, 필요할까요? 객체지향 설계의 5가지 원칙 중에, 네, 어, 원칙 중에 그 인터페이스 ISP가 이제 적용을 하다 보면, 어, 각 개개인의 인터페이스들의 기능을 최소화로 하다 보면 이제 하나의 클래스에 여러 가지의 어, 상속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시 질문할게요. 이 분리 원칙을 왜 지켜야 되죠? 음, 그 객체 지향 언어의 제일 목표 지향적인 어, 그
코드 간의 그 응집성은 높이고 결합성은 낮추기 위해서 맞습니다. 최대한 인터페이스에 네, 분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결합성이 높아지면 어떤 단점이 있나요? 결합성이 높아지면 어, 어떠한 기능을 새로 추가했을 때 다른 부분까지 많이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네,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네, 당연히 그 작업이 당연히 복잡해질 거고 그런 과정 속에서도 또 다시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 또 생기다 보니 악순환이 반복되기에 네, 결합성을 네, 최대한 낮아지게 좋습니다. 설계를 해야 돼요. 네. 여기까지 정도 물어볼 것 같네요, 면접에서. 이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태틱, 이제 메모리 영역이 한 번 더 나왔는데, 그 T 메모리라고 책에서 나왔었죠. 네. 스태틱, 스택, 힙. 이 차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차이는? 각각의 특징. 아, 먼저 스태틱은 잠시만요. 네네네. 먼저 힙은 네네. 어, 객체가 객체를 생성할 때 네. 어, 네, 저장되는 저장 장소입니다. 그리고 스택은 어, 잠시만요. 네네. 그 부분은 네, 잘 지금 헷갈리네요. 네네. 스태틱도 헷갈리시나요, 혹시? 스태틱은 전역 병수로 이제 사용 가능한 건데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게 뭘까요? 전력 변수 반대가 뭐가 있죠? 지역 변수요. 그렇죠, 그렇죠. 예. 단어들로 설명이 되는데 특징도 조금만 더 설명할 수 있나요? 각각의? 이 정도면 다 어, 아실 것 같은데 이 지역 변수 특징이 뭐예요? 지역 그 하나의 클래스 내에서만 이제 사라져 생겼다가 다시 호출되기 전이면 사라지는 거예요. 음, 클래스 내에서만요? 이게 좀 어색한데. 클래스가 메모리 안에 안 메서드는 어, 사라진다. 음, 사라지는 게 맞긴 하죠. 조금만 더 구체적인 예시를 들을 수 있나요? 음, 지역 변수 특징. 메소드를 호출할 때 이제 생성되었다 네. 네. 종료가 되면 사라지는 사용하고 반납. 네. 사용하고 반납. 네. 네, 어떻게 보면은 잠깐 빌리는 거죠. 네네. 네. 돈 내고 뭐 카카오바이크 잠깐 타는 거죠. 그리고 저녁 변수는요? 전역 변수는 처음 선언을 할 때 생성이 같이 되었다가 네. 이제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 같이 끝나는. 네. 계속 물어보니까 설명 잘 하시네요. 네. 공유 시에 반납. 그러면 딱 들었을 때 스태틱 변수를 많이 쓰는 게 좋을까요? 스택 변수를 많이 쓰는 게 좋을까요? 스택 변수를 많이 쓰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뭔가 부가 질문을 내고 싶은데 잠시만요. 힙의 아닙니다. 네, 이 정도 답변하시면 될 것 같고 파이널 키워드는 어떤 키워드예요? 파이널 키워드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더 이상 그 어, 상속을 받지 않게 하려고 제일 하단에 있는 네, 네, 상속 말고도 어, 상속에다 쓸 수 있는데 변수를 할당한다거나 네, 변수를 할당할 때도 이제 더 이상 변하지 않는 걸 이제 네, 지정할 때 사용합니다. 설정 시에 데이터를 딱 한 번만 설정하는 거죠. 설정하게 하는 키워드. 그러면 이제 질문이 나올 거예요. 왜 한 번만 설정하게 해야 될까요? 어, 한 절대 번만 변하지 네, 네, 않게 할 필요성이 있는 예를 들어 파이 같은 어떻게 보면 정해져 있는 값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런 변하지 않은 값을 혹시 이제 다른 사용자나 아니면 프로그래머가 수정을 하지 않게 하도록 정해 놓으려고 사용합니다. 네. 음, 네. 요거가 실제 언제 쓰이냐면 요거 파이널 키워드
그 패턴에서도 쓰여요. 패턴. 그 패턴 중에서 그 지금 네. 생각나는 게 객체를 생성을 제한하는 패턴이 있거든요. 걔가 이제 아, 싱글ton 패턴이 나오나요? 여기 지금 책에 잠시만. 싱글ton 패턴 나오나? 싱글톤 패턴 나와요. 네, 얘가 사실은 파이널 키워드를 쓰면 적당하죠. 왜냐면 생성을 딱 한 번만 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어, 음,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잘 안 되실 것 같고 지금 제가 부가 설명드릴게요. 파이널과 싱글턴 패턴 할 때 이제 여기 있네요. 누가 써놨네요, 글을. 또 싱글턴 패턴은 이건 이따가 저 6장에서도 말하면 될 거고 그 파이널을 왜 쓰는지를 지금 제가 근데 왜 파이널 자, 이 예제 코드를 보려고 제가 검색을 한 거예요. 어, 음, 이걸 다 쓰면 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자, 보시면은 파이널 키를 어디다 쓴다면 여기 스태틱 파이널 여기 파이널이 없죠. 네. 그래서 근데 이분 지금 다른 예시인 거네요. 뭐 컴파일 에러 어, 잠시만 제가 저 예제 코드를 좀 이해하고 설명드릴게요. 잠깐만요. 아, 그러니까 초기화를 강제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음, 파이널 키를 쓴 이유는 이 싱글ton 패턴의 생성자 이 변수에다가 파이널을 쓴 이유는 이 사람이 여기다 써놨는데 필드를 선언할 경우에 파이널을 선언할 경우에는 선언하고 그다음에 이제 초기화라는 게 뭐냐면 어 초기화가 여기서 초기화라고 보통 안 하고 그 객체 생성이라고 할 텐데 할당이에요 할당. 네, 메모리를 어, 할당한, 메모리 할당을 안 하면 파이널 키워드 썼는데 안 하면 에러를 발생시킨대요. 컴파일 할 때. 그러니까 음, 혹시나 그 컴파일 시점에서 확인하기 위해서요. 예외를. 이 생성자 음, 패턴 아니냐. 싱글턴 패턴에서 파이널 키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어 그러니까 한 번 더 검증을 하는 거죠. 런타임 때 확인하는 것보다 컴파일 때 에러를 확인하는 게 개발자의 실수를 줄일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자바 정적 컴파일 언어를 쓰는 이유도 이렇게 컴파일 시점에 확인할 수 있는 에러 사항들이 많아서 정적 컴파일 언어를 쓰는 거거든요. 음, 그리고 싱글턴 패턴의 가치가 이미 객체 생성을 한 번만 하겠다는 패턴이에요. 근데 파이널을 안 써버리면 만약에 퍼블릭으로 쓰고 파이널이 없으면은 여기다가 어떤 객체를 또 만들어서 넣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애초에 이 생성자를 제한하는 패턴의 의미가 희석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이 키워드가 패턴을 만들 때 사용하기도 해요. 그걸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그 아까 제 예시를 말씀하셨잖아요. 파이널을 언제 쓰 네네. 변하지 않는 상황을 정확하게 말씀드린 거 제가. 그게 하나의 예시라고 음, 했잖아요. 제가 이 5장이 6장이 네. 예시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이제 질문 음, 또 날 거. 싱크로 왜 제한 하나요? 왜 하나만 하나요? 진짜 이제 설명을 이따가 물어볼게요. 아직 5장 안 해가지고 네. 오늘 여기만 하다가 끝나겠네요. 음. 슈퍼 키워드는 어떤 키워드예요? 어, 슈퍼 키워드는 이제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를 구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건데, 네. 어, 더 상위에 있는, 어, 부모, 이게 맞나? 맞아요. 거기다 왔어요. 네. 생성, 이제 부모 자식 간에 있을 때, 네, 자식 그 내에서 이제 부모에 있는 변수를 이제 지칭을 할 때 슈퍼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네, 맞아요. 여기까지 이제 부가 설명드리 인스턴스 오브 안 했네. 이건 무슨 연산자예요? 인스턴스 오브는 말 그대로 그 해당 자식 클래스가 이제 부모한테서 이제 밑에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네, 불린 값으로 이제 true나 false로 네, 출력이 네. 됩니다. 객체의 상태 제가 상태가 그러니까 어, 뭐였죠? 내의 부모의 상세 여부를 확인하는 건가요? 부모의 네,
그래요? 이거 제가 까먹은 것 같은데 잠깐만.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하도 안 써가지고. 음, 여기 보면 서클은 쉐이프의 자식이냐? 맞네요, 맞네. 네, 네. 맞습니다. 네, 제가 까먹었습니다. 네, 이제 원칙을 말해볼게요. 원칙을 네, 내용은 이미 나와 있는데 하나씩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 단일치기 원칙은 무엇이고 왜 필요하고 까지 예시까지 쓰시면 되겠네. 어, 단일 책임 원칙으로, 다 써있구나. 네, 어, 하나의 기능을 가지는 클래스는 네, 하나의 기능만을 가지도록 설계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왜죠?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음, 객체 지향의 언어의 목적인 응집도는 높이고 결합 또는 낮추기 위해서 좀 코드가 길어지더라도, 네, 객체 지향의 언어의 목표를 위해서 음, 사용합니다. 체지향의 목표가 응집도를 높이고 결합도 낮춘다. 응집, 응집도를 높이고 결합도 낮추는 이유가 무엇이었죠? 음, 아까 제가 말씀드리긴 했어요. 여기 기능 변경 시에 영향도가 이거를 반대로 높아지죠. 말씀하시면 되죠. 단점을. 영향도가 낮아지면 시간이 적게 걸리고 실수도 적게 네, 생기고 테스트도 많이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유지 보수가 편해지는 거죠. 네, 그게 객체 지향을 하는 이유예요. 음, 방금 한 발이 유지보수, 네, 이거를 반대로. 유지보수를 용이하게 하기 그러니까 얘를 이제 지금 단점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위해. 영향도가 낮아지고 시간이 아이고 영향도가 객체가 아니에요. 객체라고 명시해 주셔야 됩니다. 객체간 개발 시간이 단축, 실수가 적어지고 테스트도 적어지기 때문에 코드 유지 보수 시간이 단축되어 효율적으로 프로그램 관리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객체 지향을 아닙니다. 하는 겁니다. 네. 요 말 이해되시죠? 네, 얘는 지울게요.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럼 개방 폐쇄의 원칙은 무엇인가요? 개방 폐쇄의 원칙은 확장에는 개방적이고 수정에는 폐쇄적이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무슨 말이죠? 그래서 기능을 추가를 하고자 할 때는 네. 어, 쉽게 구현을 하도록 하고 이제 확장에 이제 따른 수정은 최소화하도록 설계를 하라는 뜻입니다. 예시를 들어주세요. 언제 써야 될까요? 예시. 얘는 설명할 때 예시가 필수입니다. 예시 많이 봤는데 네. 잠시만요. 저게 딱 그 음, 정의만 외우기 쉬운데 보통 저거의 의미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예시를 드셔야지만 상대방이 이해가 돼요. 생각 안 하시면 제가 설명드려도 되긴 합니다. 네, 생각이 안 납니다. 네. 저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확장이 열려있다는 말부터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확장이라는 거는 이 하나의 기능을 여러 가지에서 쓴다는 소리예요. 예를 들어 보통 맨날 그 책을 보면은 설명한 예시가 하나 있는데 그걸로 드릴게요 그냥 가장 네. 공통적인 그 자동차 바퀴 클래스가 음, 나와요 보통 책에서 왜냐하면 이 바퀴 클래스가 사실은 하나의 기능을 하잖아요. 바퀴는 네네. 굴러서 앞으로 가게 한다. 의 메서드가 하나밖에 없는 거죠 책 이름에. 근데 이게 얘가 왜 확장되냐면 이 바퀴의 개념이 어
즉 앞으로 가는 건 맞는데 용도에 맞게 가게끔 확장을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눈길에는 체인을 추가한다거나 어 아니면 그 뭐 바퀴 그 뭐냐 비포장 도로면은 바퀴를 좀 더 두껍게 해가지고 바퀴에 뭐 그 마모를 적게 한다든지 어, 반대로 또 뭐가 있을까요? 하여튼 이미 두 개잖아요. 이미 확장이 된 네. 거예요. 한 개 이상의 기능을 어 간다에다가 가긴 하는데 좀 더 튼튼하게 갈게 아니면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갈게라는 기능이 붙은 거잖아요, 지금. 음, 그러니까 카 클래스인데 이 바퀴 클래스를 가지고 얘를 부모로 둔 그러니까 자동차 클래스가 있고 이제 체인 바퀴 클래스를 만들고 또는 두꺼운 바퀴 아니 두꺼운이라고 하기보다는 오프로드용 바퀴 클래스 이런 식으로 얘를 확장을 해서 바퀴 클래스에 있는 메서드와 프로퍼티를 코드를 중복을 제거하고 그리고 이 바퀴 클래스의 가다는 이 자식에서는 이미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상속의 개념 중에서도 인터페이스를 했기 때문에 이 부모의 내용을 수정할 수는 없어요. 네. 가는 건 가는 거대로 받되 추가 기능은 추가 기능대로 추가를 한 거죠. 이 클래스를 상속을 통해서. 음, 지금 이 상황이 딱 확장에는 열려 있는데 바퀴 클래스의 원본 데이터는 바꿀 수 없는 예시입니다.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두면 그래? 그러면 나는 나중에 하늘을 나는 바퀴라든지 아니, 물 위를 달리는 바퀴 이런 게 아직 개발은 안 됐지만 만약에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개발을 해야 될 때 저렇게 클래스를 확장이 열려 있게 만들고 수정이 닫혀 있게 만들면 언제든지 유지 그래서 요게 가능해지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음, 네. 네. 이게 가능하게끔 만든 패턴이에요. 요 예시가. 네. 음, 앞으로 어떻게 확장될지는 모르지만 확장은 된다고 가정하면은 이렇게 클래스로 미리 그냥 기능 단위별로 추상화를 해놓은 다음에 이 자동차 클래스를 인터페이스로 추상화해두면 이 OCP 패턴으로 구현한 거죠. 근데 인터페이스를 만약에 너무 명확해요. 딱 하나만 하는 클래스야. 그러니까 확장이 될 가능성이 없는데 그 인터페이스 쓰면은 어 그거는 이제 오버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데 확장이 할 필요가 없는데 확장을 미리 염두에 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코드가 중복이 제거된 게 아니라 코드가 중복된 거, 뭐냐, 불필요하게 불필요하게 너무 많아지는 거죠. 네, 객체로 뭐냐, 클래스를 또 임플리먼트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음, 이제 안 좋은 코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확장으로 앞으로의 추가 기능이 있을 건지를 미리 프로그래머가 설계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음, 개방패스의 원칙을 적절한 때에 써야 된다라는 걸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음.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럼 요 리스코프 치안 원칙은 무엇인가요? 리스코프 치안 원칙은 어, 서브 타입은 언제나 기반 타입으로 교체할 수 있어야 한다. 왜 교체할 수 있어야 될까요? 어, 자식 클래스는 최소한 그 부모 클래스에서 수행한 행위는 이제 수행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쵸. 그래야 코드 중복이 되는 네, 거니까. 네, 근데 만약에 부모가 아무것도 없어요. 프로퍼티 에서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부모로 두면은 그냥 무능한 부모인 거죠. 네, 그쵸. 네네. 그러니까 그 무능한 부모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원칙인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유능한 사람만 부모로 두겠다. 그래서 음, 효율적으로 중복을 제거하고 요 객체 지향의 내용을 지키기 위한 거죠. 왜냐면 부모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영향도만 높아지는 거죠. 영향도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코드가 클래스가 또 임플리먼트 뭐냐 하기 전에 익스텐드라고 하죠. 익스텐드 부모 거를 익스텐드 한 내용을 네, 또 봐야 되잖아요. 코드를 파악할 때 네, 네, 상속이 필요 없는데도 상속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일꾼 시간 음,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쵸. 분리 원칙은 뭔가요? 인터페이스 이거 아까 설명하셨 다시 물어본다고 했죠 제가 왜 필요할까요? 네, 왜 분리할까요?
어, 인터페이스를 이제 사용에 맞게 각자 세분화해서 분리를 함으로써 어, 그 상위 클래스에서 아니 하위 클래스에서 이제 구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인터페이스의 구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소화하면은 이제 단일책임 원칙을 지킬 확률이 높아지고 단일책임 원칙을 지켜줄 확률이 높아지면 결국엔 요게 되는 겁니다. 네네. 지금 계속 같은 말을 다른 방식 이 조건 추가하면 더 이렇게 돼요. 요 조건 추가하면 더 이렇게 돼요. 이걸 지금 이 다섯 가지들이 약간 뭐라 그러지? 다 네, 같은 네, 내용을 계속 네, 네 여러 맞아요, 번 맞아요. 결론은 다 다 같은 연결돼, 다 연결돼. 내용인데 네. 약간 다 육각형이 약간 나면 그런 식으로 나오긴 하더라고요. 맞아, 맞아요. 찾아봐도. 결국에는 육각형을 지키는 건데 하나라도 음, 빠지면 그 육각형이 안 되기 때문에 어, 요 결국엔 효율적이지 않은 거죠. 정말 추상적으로 말하면. 근데 그걸 이제 음. 세세하게 말하면 요 내용인 건데 그렇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또 중복된 내용 말하길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네. 의존 역전 원칙은 뭔가요? 의존 역전 원칙은 어, 뭐 어떤 정해진 것보다 네. 그렇게 변하기 쉬운 것에 의존하던 것을 더 상위에 있는 추상화된 인터페이스나 상위 클래스에게 두어서 변하기 쉬운 것에 변화에 영향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영향을 적게 한다는 거죠. 네네. 결국에는 격치 영향도를 낮게 한다는 거죠. 네네. 지금 다 여기 연결됐죠. 네. 뭐, 사실은 요거 하나하나 예시를 다 설명해 주면 좋긴 한데 어 이렇게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패턴이 있기 때문에 오늘 패턴 나가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패턴 안 나갔으면 다 물어봤을 것 같아요. 예시를. 이 패턴을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특징과 예시를 하나씩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패턴들에 대해서. 특징과 음, 예시. 특징 일단 예시. 특징 예시. 어댑터 패턴은 네. 음, 그 호환되지 않는 인터페이스들이나 이제 클래스들을 이렇게 연결시켜줘서 네. 어댑터로 말 그대로 연결시켜준다는 의미인데, 장점으로는 이제 기존에 나와 있던 클래스를 어, 추가적인 수정 없이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기존 코드를 재사용할 수 있다 보니 네. 어, 예시 바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시요? 네. 그리고 실제 저희 어댑터 쓰잖아요. 그 실생활에서 네네. 그거를 예시해 주셔도 돼요. 그 어댑터가 그거를 이제 코드를 짠다 생각하시고 어떨 때 필요하겠다. 네. 뭐 이런 거죠. 제가 말할 것 같아가지고 에, 말씀해 주세요. 어, 내가 사용하지 않고 있는 클래스들을 이제 다른 클래스에서 사용하고 있을 때 그거를 이제 갖고 와서 연결시켜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건데 그거의 예시가 실생활 예시 드시면 아, 돼요. 저희가 뭐 C 타입을 쓸 때 내가 8핀이야. 그래서 네. C 타입을 8핀으로 바꿔주는 어댑터를 중간에 끼잖아요. 네. 그러면 나는 원래는 이 충전기 못 쓰는데 저 어댑터로 쓰게끔 한 거죠. 음, 그거처럼 이제 코드도 똑같이 어떻게 보면 제가 만약에 증권거래소 담당자예요. 그러면 네. 환율 계산을 어댑터 패턴을 빼놓을 것 같아요. 원래는 음, 어 이렇게 송신을 할 때 금액의 뭐냐 그 뭐라 그러지 그 단위 금액의 단위가 우리나라는 이제 원이고 일본은 엔화잖아요. 네. 근데 다른데 둘이 통신이 되나요? 내가 1원으로 1J 엔화를 이게 규칙이 같지 않잖아요.
그쵸, 그쵸. 그 네, 중간에 있는 네, 연결될 게 네. 필요하긴 한. 그래가지고 그 어댑터 이렇게 그 엔화 익스체인지 레이트 어댑터를 크레스를 둬가지고 통신을 앞에 할 때 그 당일에 N 그 뭐라 그러죠? 환율이 아니라 N 환율이죠, 환율. 네, 환율을 환율이죠. 엔화로 바꿔주는 어댑터를 둬가지고 통신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음, 네, 그런 거를 이제 어댑터 패턴으로 만들어 놓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금융 쪽에 음, 통신을 한다면 네, 이런 식으로 예시를 드시면 돼요. 좀 어렵긴 하죠. 음, 이런 걸 이제 엄청 많을 거예요. 아까 어떻게 예시까지를 좀 생각을 네, 해야겠네요. 다 항상.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공부하시는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전에 제가 스노우 타이어 들었잖아요. 네, 이 스노우 타이어 카 클래스 자체가 이 차의 몸통에서는 그러니까 몸통 입장에서는 바퀴가 어댑터로 되어야죠. 어, 아닙니다. 방금 말한 건 좀 애매해가지고 그냥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아까 그 환율로 네, 생각하시면 네. 환율, 네. 프록시는 설명을 아까 했죠. 네, 데코레이터는 무엇인가요? 데코레이터는, 근데 데코레이터랑 프록시랑 차이를 모르겠거든요. 다르죠. 완전 다른데요. 얘는 아까 중간에 디자인에서 약간 겉을 이렇게 한번 싸맨다는 느낌이긴 했는데, 그게, 데코레이터는 한 가지의 기능을 어, 앞단에서 랩핑해서 다른 기능처럼 동작하게 하는 거예요. 라는 패턴. 예시로는 그 책에도 막 그렇게 나올 것 같은데 아메리카노 하나 가지고 카푸치노 만들고 어, 디카페인 만들고 어, 뭐가 있죠? 커피 종류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러니까 그 보통 이렇게 할 거예요. 그 원두를 내린다는 기능 앞에다가 원두를 그냥 네, 내리는 게 아니라 우유를 섞어서 내린다. 우유를 섞는데 스팀으로 지져가지고 뭐 크림을 만든다. 그 크림에다가 뭐 녹차가루를 뿌려가지고 녹차가루 안 뿌리는데 아니면은 원두를 내리는데 적게 내려가지고 에스프레소를 만든다. 결국엔 원두를 내린다예요. 근데 음, 앞단에다가 방금 제가 말하는 데코레이터 메서드를 다 추가해가지고 한 번 더 혹출해가지고 근데 하나의 원두를 내리는 건데 사실은 원두를 다른 내리는 건데 저희 결과물은 다른 물품처럼 보이잖아요. 저희 눈앞에. 네. 그러니까 꾸며준다라는 메서드를 추가해서 네, 기존 메서드를 재활용하는 패턴인 거죠. 음, 설명이 됐으려나요? 근데 프록시랑 대리하는 건 아니잖아요. 방금 제가 말한 게. 네. 혹시 요거 방금 제가 말한 게 프록시 패턴과 다른 게 이해가 되셨나요? 아까 대리자는 뭔가 책임을 적게 주기 위해서 책임을 위임하는 거죠. 불특정 다수가 100명이라면 한 5명한테 줄여가지고 주는 행위인 거고 얘는 기능이 이미 있는 거 가지고 앞단에 또 그걸 이미 내린다는 건 다른 사람이 개발해 놨으니까 그 내리기 전에 하나의 메소드를 더 호출해 가지고 전이 아니라 앞단이라기보다는 하여튼 앞이든 뒤든 네. 앞 또는 뒤에다가 음, 해서 랩핑해서 다른 기능처럼 보이게 하는 행위인 거예요. 패턴인 거예요. 네. 어, 이- 장식을 더한다라는 말 그대로 그냥 데코레이터라처럼 생각, 그쵸. 되게 꾸며주는 거죠. 네, 우리가 꾸며주듯이. 네. 케이크를 만드는데 그 케이크의 위에다가 초코를 뿌리면 초코 케이크 되는 거고 딸기를 넣으면 과일 케이크 되는 거고 이런 거잖아요. 사실은 케이크를 만드는 거 음, 다 똑같아요. 그 빵에다가 크림을 묻히면 케이크잖아요. 그죠. 예. 아니면 거기다가 아이스크림 넣으면 아이스크림 케이크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랩핑을 하는 거죠.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이해되세요? 네. 이 정말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검색을 해보세요. 이거 가지고 자바 언어로 데코레이트 패턴 예시, 자바 데코레이트 패턴 예시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그래서 언제 쓰는 건데 이 사람들이 아무래도 상위에 있는 게 사람들이 검증이 된 블로그 글이니까 상위로 보세요. 네. 데코레이터를 여기서 만들었네요. 무슨 데코레이터일까? 이거 또 여기다 OCP를 만들어놨네요. 왜냐면 A, B 그러니까 데코레이터의 그 메서드 시그니처만 추상화해놓고 자식에서 임플리먼트 한 거죠.
그래서 실제 커피, 여기도 커피를 내리네. 커피 아메리카노인데 아메리카노가 아니라 어, 샷을 추가한다든지, 음, 설탕을 추가하든지, 커피가 괜찮은 예시네요. 이게 아마 책에 있어가지고 이 사람도 책에 있는 것도 쓸 거, 좀 다른 거. 이거 사실 실생활의 예시가 아니라 책에 있는 예시라서 좋은 음, 예시는 아닌 것 같고, 실전 자바 메소드 동기화. 속담? 속담 뭐죠? 가장 궁금하네. 음. 피자라도 되네요. 같은 음, 도우지만 이 도우에다가 꾸미기에 따라서 피자 바뀌잖아요. 아, 피자도 좋은 것 같네요. 다시 보니까. 아니, 커피나 피자는 똑같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슈프림 피자가 되냐, 치즈 피자가 되냐, 뭐 파인애플 피자가 되냐. 음, 그러니까 얘는 뒤에다 이제 도우를 만든다. 도우에다가 꾸민다. 꾸며가지고 사실은 앞단의 기능을 재사용하는 거죠. 음, 메서드를 만들 때마다 도우를 만들진 않잖아요. 데코레이터를 만들어 두면. 그쵸. 네. 싱글텀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면 될 것 같고 숙제를 내드릴게요. 네. 여기서부터 다음 수업 시간 시작. 그러면 네, 요거 맞아. 7장까지 읽어오시면 되고요. 숙제는 아까 여기다 쓰다 말았죠. 네, 7장까지 읽어오나요, 그럼 이제? 개구리 책은 7장까지 읽어오시면 될 것 같고 네. 숙제가 어, 숙제가 요거는 설명이었던 것 같고 이것도 했고 여기가 이제 그 숙제에 대한 재 리팩토링 숙제인 것 같고 네. 그 개념은 개구리 책 7장 그다음에 JSP는 저번 시간에 6장까지 읽었나요? 어디까지 읽었지? 11장까지 읽긴 했습니다. 11장 읽으셨어요? 네. 11장 읽으셨으면 12장, 13장을 읽지 마세요. 아, 13장은 있지만, 네. 네. 12, 14, 그거를 좀 여기다, 네, 네, 써주실 수 12, 있죠. 14, 16, 17까지 읽으세요. 어, 네. SP. 이거는 저번 시간 숙제고. SP 12, 14, 16, 17 읽어오기. 음, 어, 18까지 읽어보세요. 18이 중요해가지고. 네. 음, 까지 읽어오기. 수업 시작은 JSP 아닌가요? 아, 우리 패턴 얘기. 개구리 7까지 하고 JSP 들어가는 건가요, 그러면? 네네네. 그렇게 할게요. 음, 혹시가 아니라 아까 어디까지 했지? 싱글톤 패턴부터 네. 하고, 싱글톤 펜트부터. 6장 싱글톤 펜트부터까지 하네. 6장 싱글톤 패턴부터 해서 7장 나가고 JSP 쭉 나갈게요. 그 네. JSP는 몇 장부터죠? 어디까지 했죠 마지막이? 써놔야지 않을 거일 것 같아요. 이게 아닌가 보네. 4장부터. 4장부터. 네. JSP가 좀 밀려 있긴 한데 네. 이렇게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그럼 앞에 거부터도 다시 좀 복습을 해봐야겠네요. JSP도 제 사실 거가. 네네 그러시면 더 좋죠. 네. 네, 네. 이렇게 해서 그럼 네, JSP 빨리 마무리하고 이제 마지막 책인 스프링 책까지 읽어가지고 빨리 프로젝트 진행하시죠. 네. 네. 여기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전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다음 시간에 좀 숙제를 뭐냐 진도를 좀 더 빨리 나가서 빨리 네, 프로젝트를 하게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 주도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동열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뵐게요. 네.